현대물리학과 반야신경 7. 이번 회차부터는 우주론과 물리학, 특히 양자역학을 중심으로 총 5차례에 걸쳐 올리겠습니다. 7. 과학이란 무엇인가? 과학은 우리가 날마다 마주하는 모든 자연 현상에서부터 낮과 밤의 변화, 늘 변함없이 찾아오는 계절의 주기, 지구상의 모든 생명체들을 살아가게 해주는 태양과 달, 밤하늘에 밝게 빛나는 수많은 별과 은하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품고 있는 우주에 이르기까지 과학은 지구상의 모든 것뿐만 아니라 우주에 대한 모든 것을 탐구하는 학문입니다. 이처럼 과학은 지구에서 일어나는 모든 자연현상뿐만 아니라 지구 밖 저 멀리 우주에서 일어나는 신비롭고 불가사의한 현상들 속에 숨겨진 법칙과 원리를 찾아내는 학문입니다. 우리 인간은 지구상에 출현한 이래 수천 년이 지나는 동안 자연에서 일어나는 신비하고 경이로운 모습을 그저 동경과 두려움의 대상으로 삼고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은 약 1만 년 전 문자를 개발하기 시작하면서부터 몇 가지 숫자와 다양한 기호를 이용하여 자연에서 일어나는 규칙성과 그 속에 숨겨진 법칙과 원리를 체계화하여 나타내기 시작하였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통하여 자연현상을 좀 더 잘 이해할 수가 있었으며 또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주거나 다음 세대에 전달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인간은 과학이란 지적 도구를 개발하여 지난 수천 년 동안 지속되어 왔던 농경사회를 한순간에 산업혁명사회로 바꾸어 놓았고 이제는 정보혁명사회로 바꾸어 놓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과거 우리의 앞 세대들이 살았던 시대와는 전혀 다른 세상, 즉 과학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새로운 세상과 마주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과학을 통하여 지구와 우주는 언제 어떻게 생겨났으며 우리 인간이란 존재는 어떠한 진화 과정을 통하여 지금과 같은 모습으로 되었는지, 또한 지구상의 모든 동물과 식물들은 어떠한 진화 과정을 거쳐서 지금과 같은 모습으로 되었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과학은 대자연 속에서 자신의 진화한 모습을 알게 하여 주었고 광활한 우주에서 자신의 존재와 위치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과학은 우리 자신의 존재에 대한 물음에 대답을 해 주었습니다. 이처럼 과학은 나를 알아가는 과정인 것입니다. 오늘날 모든 산업의 기반이 되는 물리학은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쓰는 컴퓨터와 TV, 휴대폰 등 생활 가전에서부터 의료용 엑스선, MRI, CT 등 각종 의료용 기계들과 선박과 자기부상열차, 비행기, 그리고 우주선 등 현대 과학기술이 풍부한 원천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나노기술과 인공지능, 초소형 나노로봇과 같은 최첨단 기술을 바탕으로 인간이 4가지 연구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앞으로 원자핵 에너지를 이용하는 인공태양이 개발되면 우리는 무한한 에너지를 보다 쉽게 사용할 수가 있으며 또한 미래형 기술인 양자 컴퓨터가 완성되면
우리 인류는 또 한 차례의 커다란 변화와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물리학자들은 자연과 우주에 대한 외적인 탐구 대상에서 인간의 정신세계를 지배하는 내적인 대상을 탐구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물리학자와 뇌과학자들은 우리 정신세계를 지배하는 뇌 속의 신경세포들은 물리 법칙을 따른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하였습니다. 우리가 사물을 보고 인지하며 우리의 기억과 생각, 행위, 감정, 의식 등 우리의 모든 정신세계를 지배하는 것은 뇌 속에 존재하는 뉴런이란 신경세포들입니다. 수시로 떠오르는 수많은 생각과 다양한 감정, 의식 등 우리 정신세계를 지배하는 모든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행위까지도 뇌 속에 있는 신경세포들이 주고받는 전기 에너지 흐름에서 비롯됩니다. 이러한 전기 에너지 흐름을 해석할 수 있으면 우리의 정신세계도 이해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뇌를 좀 더 이해할 수 있으면 우리의 모든 것을 알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뇌는 나의 모든 것이자 세상의 모든 것이기 때문입니다. 과학은 불과 몇 세기 전만 하더라도 거의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것을 우리의 현실 앞에 가져다 주었으며 앞으로도 무한한 상상 속의 세계를 현실의 세계로 만들어서 우리 앞에 가져다 두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 과학은 우리 삶뿐만 아니라 인간이란 정체성마저 바꿔 놓을 것이고 몇 세기 지나면 영원한 삶을 사는 신과 같은 불사의 존재로 만들어 줄지도 모릅니다. 그러면 미래는 무엇이며 그것은 우리에게 어떠한 모습으로 다가올까요? 또한 우리는 누구이며 우리는 과연 우리를 알 수가 있을까요? 이 모든 것에 대한 해답은 어디에서 찾을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과학을 공부하는 것은 지구와 우주에 대한 모든 것뿐만 아니라 자신의 존재 이유에 대한 궁극적인 답을 가르쳐 주기 때문입니다. 8. 우주론 1. 우주, 지구, 그리고 나. 우주란 시간과 공간, 물질과 에너지를 포함하여 존재하는 모든 것을 아울러 우주라고 합니다. 이와 같은 우주는 언제 어떻게 시작되어서 지금과 같은 모습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과거 우리 조상들은 우주는 늘 변함없는 모습으로 존재한다고 알고 있었지만 최근 우주론에 따르면 우주는 늘 그 모습 그대로 존재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빅뱅 우주론에 따르면 지금의 우주는 약 137억 년 전에 온도와 압력이 매우 높은 상태에서 급격한 팽창으로 온도가 식어지자 시간과 공간, 빛과 물질,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지배하는 힘들이 하나의 전체성의 형태로 생겨나 지금과 같은 모습으로 진화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살고 있는 우주의 크기는 얼마나 될까요? 빛은 1초 동안 30만 킬로미터, 즉 지구 둘레의 7바퀴 반 거리를 가는데 물리학에서 빛이 1년 동안 간 거리를 1광년이라고 합니다. 오늘날 천체 물리학에 따르면 지구에서 관측 가능한 거리는 460억 광년의 크기이며 지금도 우주는 빠르게 커지고 있으며 앞으로는 아직 알려지지 않은 암흑
에너지에 의해서 더욱 빠르게 커진다고 합니다. 이처럼 우주의 크기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너머에도 끝없이 펼쳐져 있으리라고 생각되니 인간이 아무리 뛰어난 상상력을 동원하여도 다 헤아릴 수 없는 것이 우주의 크기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살고 있는 우주는 시간상으로는 137억 년이 되고 공간상으로는 460억 광년 정도의 크기라고 합니다. 반면에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는 언제 어떻게 생겨났을까요? 지구와 태양, 달, 그리고 태양 주위를 도는 여러 개의 행성들은 과거 45억 년 전 주변에 흩어져 있던 조그만 물질들이 한데 모여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태양과 그 주위 행성들이 만들어지는 혼란스러운 과정에서 가벼운 행성들은 지구 안쪽에, 무거운 행성들은 지구 바깥쪽에 자리 잡으면서 지금과 같은 태양계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인간의 역사는 얼마나 되었을까요? 우리가 생명체라고 불리는 원시 생명체들은 약 40억 년 전에 처음으로 지구상에 생겨나 바닷속에서 어류로 진화하여 살아가다가 약 3억 7천에서 8천 년 전에 처음으로 육지로 진출하였습니다. 우리의 선조격인 작은 포유류는 육식 공룡인 파충류의 피해 숨어 지내는 존재에 지나지 않았으나 6,500만 년 전 어느 날 소행성의 충돌로 인하여 파충류가 멸종에 이르자 우리 인류가 속한 포유류가 빠르게 번창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먼 조상들은 600만 년 전에는 침팬지와 구별되지 않는 존재로 지내다가 그 후 수백만 년을 거치는 동안 고릴라와 인간의 조상으로 분리되었습니다. 우리의 직접적인 조상인 호모사피엔스는 약 17만 년 전에 동아프리카 에티오피아의 고산 지역에서 처음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약 15,000년 전에 지구의 소빙하기가 끝나자 유목과 채집 생활을 하며 떠돌던 우리 조상들은 한 곳에 정착하면서 농사를 짓기 시작하고 집단 생활을 하게 되자 도시가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지금까지 알려진 우주와 지구, 그리고 나 개인의 역사입니다. 2. 우주론의 역사. 인간의 역사가 시작된 이래 수천 년간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라는 생각을 일시에 바꿔놓은 것은 400여 년 전 망원경의 발견으로 코페르니쿠스가 밤하늘의 모습을 들여다보면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 후 브루노는 하늘에는 무수히 많은 태양과 행성들이 있으며 그 행성들에는 수많은 생명체들이 살고 있다고 끝까지 주장하였다가 종교 재판에 회부되어 산채로 끔찍한 화형에 처해졌으며 갈릴레이는 지구는 태양을 중심으로 돈다는 지동설을 주장하다가 종교 재판에 넘겨지기도 했습니다. 뉴턴은 중력과 만류 인력의 법칙을 발견하여 지구에서 일어나는 물체의 운동은 지구 밖 저 멀리 별에서도 적용할 수 있음을 보여줌으로써 지구와 저 멀리 밤하늘에 떠 있는 별들은 같은 원리와 법칙을 따른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인슈타인은 우주는 일정한 크기로
시간과 공간에 관계없이 어디에서나 똑같다는 정상 우주론을 주장하였습니다. 정상 우주론은 우주는 정적인 상태로서 시작도 끝도 없이 영원히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1920년대 초 미국의 천문학자 에드윈 허블은 윌슨산 천문대에서 망원경을 통하여 천체를 관측하고는 모든 별들은 빠르게 서로에게 멀어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한 후 우주는 정적인 상태로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에게 멀어지면서 팽창하고 있다는 팽창 우주론을 도입했습니다. 허블은 은하들이 서로에게 멀어지고 있다는 것을 발견함에 따라 아인슈타인이 주장한 정적인 우주는 사실이 아닌 것이 판명되었습니다. 오늘날에는 과거 조그만 점에 불과했던 우주가 한순간에 급격히 팽창하여 지금과 같은 모습에 이르렀다는 빅뱅 우주론을 기정 사실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빅뱅 우주론에 따르면 지금의 우주는 과거 조그만 점에 불과하였던 것이 한순간에 거대한 폭발로 인하여 급속히 팽창하면서 지금과 같이 커졌다는 것입니다. 최근 전체 물리학에 따르면 우리가 살고 있는 우주는 유일무이한 존재가 아니라 수많은 우주가 존재한다는 다중 우주론이 많은 학자들에 의해서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다중 우주론에 따르면 우리가 살고 있는 우주는 유일무이한 존재가 아니라 수많은 우주 중에 하나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3. 빅뱅 우주론. 우리가 살고 있는 우주는 137억 년 전 온도와 밀도가 매우 높은 상태에서 시간과 공간, 물질과 빛조차 존재하지 않는 절대무에서 생겨났습니다. 그 당시 우주는 초고온 상태로 있다가 인플레이션이란 초특급 팽창으로 아주 짧은 순간에 빛보다 빠른 속도로 팽창하였습니다. 이러한 인플레이션이 끝나고 우주가 팽창을 거듭함에 따라 온도가 식어지자 양성자, 중성자, 전자, 중성미자 등 수많은 물질들과 빛이 생겨났습니다. 이것이 바로 빅뱅 우주론입니다. 빅뱅 이전에는 시간과 공간도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이라는 단어조차도 의미가 없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를 두고서 스티븐 호킹은 북극에서 북쪽이 어디인가를 묻는 것과 같다고 하였습니다. 우주 초기에는 높은 온도와 압력으로 물질과 빛이 뒤섞여 있어서 빛조차 자유롭게 다닐 수 없는 불투명한 상태였습니다. 빅뱅 이후 38만 년이 지나자 빛과 물질이 분리되고 양성자와 중성자, 전자와 같은 기본 입자들로부터 가벼운 원소인 수소와 헬륨이 만들어졌습니다. 이것이 우주가 태어난 지 38만 년 후의 모습이며 이때 나온 빛이 우주 배경 복사입니다. 그것이 우주의 대폭발 자취인 셈입니다. 1. 인플레이션 우주. 인플레이션 우주는 MIT 대학의 앨런 구스가 처음으로 제안했던 이론으로서 인플레이션 이론에 따르면 빅뱅이 일어난 후 10의 마이너스 35승 초후 온도가 10의 28승도일 때 공간을 10의 26승배로 팽창시켰습니다.
이때 우주의 팽창 속도는 엄청나게 커서 빛보다 빠른 속도로 팽창하였다고 합니다. 아인슈타인의 특수 상대성 원리에 의하면 빛보다 빠른 속도는 우주에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인플레이션 팽창이 일어날 때 우주를 가득 채우고 있던 물질들은 빛보다 빠르게 이동하였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었을까요? 이때는 우주는 공간 자체가 팽창하고 있었기 때문에 물체들은 빛보다 빠르게 이동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빅뱅이 일어나고 1초가 지났을 무렵 우주는 거의 10의 50승배라는 매우 빠른 속도로 팽창하였습니다. 이 빅뱅의 증거. 첫 번째는 허블에 의해 밝혀진 우주 팽창입니다. 허블은 망원경을 통하여 멀리 있는 별일수록 빠르게 멀어지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허블은 적색 편의를 이용하여 나선 성운에서 거리와 시선 속도 사이에 명확한 상관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허블의 발견은 의미가 매우 컸습니다. 우리 은하가 우주의 중심이 아니므로 모든 방향으로 은하가 동일한 속도로 멀어지고 있다는 것은 우주의 모든 부분이 서로에 대해 상대적 거리가 증가하면서 우주가 팽창하고 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코페르니쿠스가 주장한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 아니라는 우주관이 뒤집힌 이래 우주는 늘 변함없는 일정한 모습이라는 우리 고정된 관점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허블이 발견한 우주 팽창론은 우주는 변하지 않는다는 정적인 관점이 폐기되고 우주가 팽창하고 있다는 동적인 관점이 채택된 것입니다. 즉 정상 우주론에서 팽창 우주론으로 바뀌는 전환점이 된 것입니다. 오늘날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는 빅뱅 우주론도 여기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조지 가모브가 예견했던 빅뱅의 장광, 즉 우주배경 복사입니다. 지금의 우주의 온도는 마이너스 270도로 균일하게 퍼져 있습니다. 우주 배경 복사는 초기에 매우 뜨겁던 우주가 팽창하면서 온도가 식어서 전자기 파의 형태로 남아 있습니다. 우주 배경 복사는 지금까지 남아있는 대폭발의 흔적인 것입니다. 우주 배경 복사는 1964년 벨 연구소에 근무하던 아노 펜지어스와 로버트 윌슨이 발견했습니다. 세 번째로는 우주에서 가장 가벼운 수소와 헬륨 원소의 양입니다. 우주에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대략 수소 원소가 90%이고 10%는 거의 헬륨 원소입니다. 다른 원소들도 있으나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 양은 무의미할 정도로 작다는 것입니다. 빅뱅이 시작되고 38만 년이 지난 후 복사와 물질이 각자의 길을 갔을 때 우주의 구성 성분을 보면 12%의 수소와 헬륨 원자, 10%의 중성미자, 15%의 광자, 그리고 63%의 암흑 물질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은 상황이 꽤 달라졌습니다. 현재는 약 5%의 보통 물질, 23%의 암흑 물질, 그리고 72%의 암흑
에너지로 나뉘어집니다. 중성미자는 0.03%이고 무거운 원소들은 겨우 0.03%밖에 되지 않습니다. 3. 우주 초기의 모습. 빅뱅 후 우주 초기의 모습은 어떠하였을까요? 우주 초기에는 굉장히 높은 온도와 압력에서 모든 물질과 빛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주가 탄생 이후 팽창하면서 점차 온도가 식어지자 물질과 빛이 분리되었습니다. 드디어 빛이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이때 나온 빛이 우주 배경 복사입니다. 이것이 대폭발의 흔적이자 증거인 셈입니다. 2001년 6월에 발사된 나사의 탐사선 WMAP이 12개월 동안 찍은 사진은 우주가 태어난 지 38만 년밖에 지나지 않았을 때의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그 사진으로부터 과학자들은 우주가 137억 년 전에 태어났고 기하학적으로 평평하며 대부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암흑 물질과 암흑 에너지로 구성되어 있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우주 배경 복사에 나타나는 미세한 온도 편차는 우주 초기의 물질 밀도가 미세하게 불균일했다는 의미입니다. 이 미세한 물질 밀도의 불균일함은 나중에 별과 은하 그리고 우주의 거대한 구조로 자라났습니다. 결국 이 미세한 불균일함이 우주의 다양한 구조가 태어날 수 있는 씨앗이었던 셈입니다. WMAP의 관측 결과에 따르면 우주의 나이가 오차 범위 1% 내에서 137억 살이며 별들이 빅뱅 2억 년 뒤에 처음 빛을 발했음을 밝혀졌습니다. 또한 우주를 구성하는 요소는 보통 물질은 4.6%에 불과하고 23%는 빛을 내지 않는 차가운 물질이며 나머지 72%는 불가사의한 암흑 에너지라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4. 우주의 크기. 우주는 지금도 빠르게 팽창하고 있으며 그 팽창 속도는 아직도 알려지지 않는 암흑 에너지에 의해서 더욱 빠른 속도로 팽창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빛은 1초에 30만 킬로미터, 즉 지구 둘레의 7바퀴 반 거리를 달립니다. 빛은 달까지 1.2초 걸리며 태양까지는 약 8분, 화성까지는 3분, 해왕성까지는 4시간, 가장 가까운 별까지는 4년, 안드로메다 은하까지는 250만 년 걸립니다. 우주는 관측 가능한 크기로는 460억 광년이 된다고 하니 인간이 아무리 뛰어난 상상력을 동원하여도 다 헤아릴 수 없는 것이 우주의 크기입니다. 1. 암흑물질. 1960년대 후반 미국의 카네기 연구소의 천문학자 베라 루빈은 먼 거리에 있는 나선 은하를 관찰했습니다. 그녀는 나선 은하의 팔에 있는 수소 가스 구름의 회전 속도를 도플러 효과를 이용해 측정했습니다. 은하의 질량을 바탕으로 계산해 보면 별은 중심에서 멀어질수록 중력이 줄어들어서 느리게 이동해야 합니다. 그런데 관측
결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이는 눈에 보이지 않는 질량이 큰 미지의 물질이 있어서 은하의 실제 질량이 눈으로 관측한 것보다 크다는 뜻입니다. 물리학자들이 계산한 결과 눈에 보이지 않는 물질이 은하의 전체 질량의 90% 가까이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즉, 별이 모든 질량을 다 합친 것보다 거의 10배나 많은 알 수 없는 물질들이 은하에 퍼져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우주의 모양을 알면 우주에 존재하는 물질과 에너지의 양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원리에 의하면 물질과 에너지가 공간을 휘게 합니다. 천문학자들이 빛으로 직접 관측하거나 중력 효과를 통해 예측했을 때 은하, 행성, 가스 등 보통 물질은 4.6% 정도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빛을 내지 않고 중력 효과만 나타내는 색다른 물질인 암흑 물질이 우주의 23%를 차지합니다. 2. 암흑 에너지. 우주는 지금도 팽창하고 있으며 먼 곳일수록 더 빠르게 팽창하고 있습니다. 우주를 가속시키는 힘은 암흑 에너지입니다. 암흑 에너지는 중력에 반대되는 힘으로서 시공간을 점점 빠른 속도로 팽창시킵니다. 우주 역사의 처음 80에서 90억 년 동안에는 암흑 물질이 팽창을 감속시켰습니다. 약 50억 년 전부터 암흑 에너지가 약해진 암흑 물질이 끌어당기는 힘을 누르고 팽창을 가속시키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한 암흑 에너지는 공간을 점점 빠르게 팽창시키는 확고한 힘입니다. 우주가 팽창하는 것은 이 암흑 에너지 때문입니다.